네, 안녕하세요. 김여욱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 업데이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챗GPT, GPT 4.0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걸 이제 쫓아가면서 공부하고 정리하는 사이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해서 정말 저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제 새벽에 발표되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긴급 업데이트라도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시의성 있게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자, 요 기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까지 인공지능이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악이나 틀고 간단하게 재무제표나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고 이 정도였다면 이제부터의 인공지능은 내 바로 옆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레벨까지 와서 같이 일을 해주는 하나의 동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이 항공기를 이렇게 모는 사람들 있죠. 네, 이건 운전사고, 네, 항공기를 모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도 조절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파일럿이라고 하죠.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건 내 바로 옆에 있는 부기장을 얘기할 때 보통 코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항로를 따라서 날아갈 때 옆에서 도와도 주고 또 일도 같이 해주는 그런 코파일럿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이 발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 코파일럿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앞쪽에서는 뭘 발표를 했느냐? 네, 뭘 발표를 했느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 코파일럿이 가지고 있는 역사학적 의, 인류학적 의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나이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을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제러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불러내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지금 우리가 챗GPT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사용들 해보시고 계실 텐데 이 챗GPT에 들어가는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 있고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와 그리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들 있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아웃룩, 팀스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이때까지 입력이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채팅으로 한다라는 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채팅을 그냥 입력을 하면 단순히 옆에 강아지나 클립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마법사가 아니라 정말로 같이 일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방금 지나갔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리스폰시블 AI, 책임감 있는 AI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어서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설명할 때 이렇게 데모가 나오는데요. 미팅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미팅 준비에 대한 데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미팅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픽들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요거 우리가 드래프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라고 하니까 바로 관련되어 있는 드래프트를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카페 AI라는 걸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드래프트를 작성을 했더니 이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관련해서 10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슬라이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엑셀에 들어있는 이 수치들을 분석을 해줘. 자, 이번 분기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 뭐지?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주는 것도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답변 같은 거 할 때도 드래프트를 다 작성을 해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거나 약간씩 수정만 해주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 네, 회의에 대한 네, 전체적인 서머리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발표된 내용에 보면 이제 그냥 서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각각의 이번 회의에서 토픽은 5개였는데 각각의 원하는 토픽으로 이동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수미씨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기 가정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졸업을 하는 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네, 축하해주기 위해서 파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메일을 보낼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보낼 건지 생성을 해보면 네, 기본적인 컨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챗GPT만 사용을 해봐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또 늘상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까지 넣어서 이메일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바로 인서트 하게 되고 다음에 필요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추가로 해서 드래프트를 만들면 네, 벌써 쓸만한 이메일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방금 잠깐 들어갔는데 이 문체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족 행사니까 펀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문체 자체가 좀 더 재밌는 그런 문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셀러브레이트 파티를 할 건데 내 딸에 대한 걸 하겠다 라고 해서 네, 바로 네, 펀하는 걸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재미있게 만들어줘 라고 조정을 하고 나니까 잠시 뒤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주르륵 생깁니다. 네, 주르륵 생겨요. 사실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네, 수많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엑셀에 있는 기능의 1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 거의 안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네, 아름다운 슬라이드, 아름다운 엑셀, 네, 숫자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내가 간단하게 이런 걸 생성해줘 라고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챗GPT도 있지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도 있죠. 네, DALL-E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그걸 사용을 해서 생성을 했더니 여기에 네,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했더니 딱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채팅을 통해서 바로바로 생성을 하고 그게 또 삽입이 되어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면 여기에 딱 우리 딸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드라이브에 가족 사진들이 올라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딸 사진을 찾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기계적으로 네, 굉장히 잘 나온 이미지들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알아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한 30에서 50명 정도는 파티를 준비할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니? 라고 원노트에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초안이 주르륵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투두 리스트로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만 하면 알아서 생성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챗GPT라는 걸 사용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찾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파티에서 한 3분 정도 스피치를 할 거고요. 자기 딸이 거기에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연설문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바로 3분짜리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연설문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내용들 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부터는 이제 가족 파티는 끝났고요.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네, 원노트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네, 각종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합쳐서 하나의 요약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르륵 요약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파이널 문서를 하나 만들어 낼 건데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만들어 줘 라고 했더니 파이널 문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기존에 있는 소스들을 요약하고 합쳐서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 그 생성형 AI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서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서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걸 도와주는 주체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제안서가 있어요. 이 제안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라고 하자마자 그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요거 디자인 중에서 좀 고치고 틀린 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정말로 이제 사람의 역할이 정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엑셀 데이터도 분석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분기별 비즈니스 실적을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키 트렌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주르륵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즈 데이터를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분석된 결과와 이렇게 차트하고 요약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추가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엑셀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바로 이메일로 공유를 하거나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 필요한 일정을 찾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바로 이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파일럿은 앱이 아니에요. 코파일럿은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C뿐만 아니라 뭐 맥이나 아니면 모바일에서도 바로 이 코파일럿 기능들을 바로 사용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생성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이제 다시 제로드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게 바로 The Copilot Syste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시스템이 챗 GTP는 아니에요.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랩,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공조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메커니즘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건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챗 GTP가 아니다, 요거는 코파일럿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회의 같은 거 들어갈 때 보면 회의 같은데 이제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이렇게 거기에 속해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리캡이 뜨게 돼 있고요. 그 리캡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서머리,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콜 투 액션에 대한 태스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지? 하고 다시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역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뭐 회의록을 다시 읽어보세요 라고 할 때, 사실 이 회의록 자체도 이제는 챗GPT와 같은 이 코파일럿이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약문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요거는 화상회의를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화상회의에 내가 한 30분 정도 늦게 들어갔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약해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4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 이 내용은 뭐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정말로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끼어서 다 듣고 있다가 내가 좀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콕콕 찔러보는 거죠. 야,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는 이렇게 피드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채팅을 하면서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자, 이때까지 채팅 내용이 너무 길어요. 내가 뭐 일주일 휴가를 갔다 왔다 이러면 채팅 내용이 너무 길겠죠. 그래서 야, 이거 좀 빠르게 요약해봐. 회의 3분 전,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이렇게 이때까지 채팅 내용을 바로 요약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알게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할 때 특정한 자료들 이렇게 수정을 하고 고치고, 여기에서 코파일럿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줘.
네, Q1 세일즈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줘 라고 했더니 네, 같이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은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바로바로 공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하나하나가 정말로 너무 큰 기능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CRM하고도 바로 연동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객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객이 얼마나 큰 고객이지? 라고 하면 바로 채팅을 통해서 네, CRM 자료들을 이렇게 뒤져서 이 고객이 컴플레인을 한 건 없는지, 이 고객이 얼마나 현재 우리 회사의 제품들을 사주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고, 그리고 CRM도 클라우드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드래프트로 만들어서 네, 메일로 보내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 있잖아요. 무슨 증명서 발급 혹은 뭐 신청 폼,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자동화 시킬 때 파워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네, 도구가 있어요. 바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프로세스 기반으로 네, 워크플로우를 작업해 놓으면 이걸로 바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는 요 단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채팅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생각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데이터는 사람이 봐야 되고, 이걸 요약해내는 건 대리나 아니면 사원이 하는 거고, 부장은 판단을 하고 이사는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코파일럿한테 채팅만 하면, 비즈니스 챗만 하면 필요한 내용들 바로바로 서머리 해내고, 다음에 필요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게 또 하나 데모가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요청을 하고 있냐면,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가 클라우드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네, 노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네, 어제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에 보면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죠.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1, 2, 3은 지금 이 서머리를 해온 자료들이 어디에서부터 요약이 되어서 가지고 왔는가,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당연히 해당되는 링크를 누르면 그 원본으로 가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보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딩 타임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더니 또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또 요약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는 네, 검색이라는 건 내가 키워드를 생각을 해내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는 자료들이 나오고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들어가서 요약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젠 그걸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네, 코파일럿이 해준다는 게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자, 얘한테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Q1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엑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SWOT 분석을 해달라고 해요. SWOT라는 건 이제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워크숍 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한 번씩 해봤을 건데요. 이걸 이제는 네, 코파일럿이 바로 해준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아직까지는 네, 이쪽 바닥에 현업으로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현업에 있는 분들도 토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 이상이죠. 자, 그 외에도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회의를 했던 그 회의록들을 모아서 네, 요약해주고 그걸 바로 게시를 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행사들을 이때까지 요약을 할 때 네, 약간 뭐 텀도 필요하고 이제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요.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만들어낸 쏘아올린 거대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이 아니라 로켓을 쏘고요.
다음에 스페이스X처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로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이 내용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클로즈 되어 있는 일부 고객들한테 우선적으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갑자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얘기하다가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 때문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CPU, GPU, 특히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GPU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연결하고 테스트하고 해서 그 용량을 키워나가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엔비디아하고의 어떤 연동, 우리는 엔비디아하고 친해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싸움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보이지 않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GPU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센터들이 점점 안정되고 그 용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때마다 이 기능은 여러분들한테 한 발, 두 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더 전문가들 모시고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제가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소식 빠르게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